안녕하세요. 세일보트 마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 다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인데 다들 무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동안 뭐 요트에 대한 직장인이니까 직장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요트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동영상 하나 또 만들어서 올리는 건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열대성 저기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열대성 저기압이라 하면 남북이 8에서 25도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얘기하는데요. 적도 인근에서 지금 제가 보이시는 이 적도 인근에서 발생돼서 북반구와 남반구로 이렇게 발생되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씀드립니다. 이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되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첫 번째로 대서양에서 발생되는 열대성 저기압은 허리케인이라 불러요. 이 허리케인은 최대 풍속 33m/s 이상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허리케인의 방향을 보면 대서양에서 북아메리카 방향으로 북반구 쪽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태평양에서 발생되는 열대성 저기압은 태풍이라고 부르며 최대 풍속 17m/s 이상 되는 것을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태풍도 역시 적도에서 북반구 쪽 아시아 방향으로 많이 발생되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인도양에서 발생되는 열대성 저기압은 사이클론이라 부르고, 인도양을 중심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쪽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돼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대성 저기압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요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세계 여행을 많이 계획하고 계실 건데, 세계 여행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러한 열대성 저기압에 발생하는 기간을 피하지 못하면 이동을 못하고 한 곳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대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열대성 저기압을 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통해서 루트를 잡으시고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10년 동안 발생된 열대성 저기압의 분포입니다. 보시면 네, 여기가 적도고요. 적도를 중심으로 발생돼서 북해기선, 남해기선 방향까지 발생돼서 이동합니다. 허리케인 이동 방향 다 그래요. 적도가 시작이고 적도에서 북반구와 남반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이클론까지. 자, 이런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또 알아보면, 첫 번째로 태풍입니다. 태풍 태평양에서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이 2020년도에 발생된 태풍의 경로입니다. 주로 적도 인근에서 발생돼서 북반구 쪽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방향 그리고 중국 방향으로 많이 발생해서 이동하게 되고요. 2020년에 발생 빈도를 보면 8월 달에 7번, 9월 달에 4번, 10월 달에 7번 이렇게 발생되고, 11월 달에 2번, 12월 달에 1번 이렇게 발생된 추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태평양 쪽을 이동하게 되면 8월에서 10월 기간은 이 태풍을 주의해서 루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태풍의 위력이 센 건데요. 우리나라랑 인접해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통 늦은 태풍이 무섭다고 10월달에서 11월달에 발생되는 태풍이 위력이 크고 큰 피해를 주는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다음으로 대서양에서 발생되는 허리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 쪽을 보시면 적도에서 발생돼서 똑같이 북반구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발생된 기간을 보면 제가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세다라고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11월 달, 8월 달, 9월 달. 주로 8월에서 11월 동안 이 대서양을 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북아메리카 동부해안을 이동하시는 분들은 8월에서 11월의 기간을 주의하셔서 일정을 잡으시거나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부해안을 살펴보면 7월부터 10월까지 이 기간이 허리케인 기간이니까 이 기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양에서 발생되는 사이클론입니다. 보시면 적도에서 스리랑카 쪽으로 발생돼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주로 그렇게 자주 보시면 2020년도에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5월에서 6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 달에 발생되는데 주로 5월에서 6월 달에 가장 강력한 그 사이클론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다가스카르 쪽에 발생되는 태풍을 살펴보면 2월과 3월에 주로 발생되고 2월 달에 좀 강력한 태풍이 발생되네요. 네. 인도양을 여행하시는 분은 이때는 이 기간을 약간 피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사이클론은 그렇게 발생 빈도가 많진 않아요.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자, 그리고 호주, 오세아니아 쪽, 호주 쪽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발생 빈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퍼스 쪽, 북반구 쪽이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동부 해안은 뉴질랜드 위쪽으로 발생돼서 아래쪽으로 남반구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네. 이렇게 사이클론의 위치를 알아봤고요. 특히 호주 여행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뭐 골고루 발생되는데 보통 12월에서 3월에 주로 발생되는 시즌이니까 이 기간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좀 조정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추후에 어차피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 하실 때는 보통 이러한 일정을 다 확인하시고 이동하시고 최근에 뭐 기상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8일치 미리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년도 뭐 기상에 대한 날씨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참고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실 때는 이러한 열대성 저기압 기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북반구에서 발생되는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태풍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적도가 있다 치고 적도 위에 북반구에서는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요트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행 중에 태풍이랑 어쩔 수 없이 겪었다라고 하면 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서 지금 보시는 게 태풍의 이동 경로인데요. 태풍 이동 경로에서 항상 오른쪽은 피하셔야 됩니다. 태풍 위력이 더 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로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바람이 소강 상태에서 비를 많이 뿌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쪽은 바람을 많이 빨아들이는 날씨여서 일본에게 큰 피해가 발생됩니다. 저 세부적인 내용은 인터넷에 뭐 태풍의 위험 반경이나 태풍의 뭐 여러 가지 방향이랑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아마 나와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태풍의 오른쪽이 좀 더 위험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풍을 겪게 되면 오른쪽 반경을 피해서 왼쪽으로 미리 이동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도 시간이 없지만 조금씩이나마 같이 공부하는 입장으로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하고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유튜브 여행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